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형님, 누님들, 여러분의 활기찬 100세 시대를 동행하는 친절한 건강주치의 박 선생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출근길에 지하철 계단 좀 올랐다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어젯밤엔 푹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성실한 일꾼, 잠시도 쉬지 않는 생명의 엔진, 심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장은 고작 주먹 하나만 한 작은 크기지만 평생 동안 펌프질을 멈추지 않으며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생명의 피를 보내주는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 강력한 엔진의 힘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우리 심장의 비밀 신호 7가지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 식탁에서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심장을 20년은 젊게 만드는 황금 비법 3가지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심장은 도대체 왜 아프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온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입주했을 땐 수도관 안이 깨끗해서 물이 컬출 잘 나왔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관 안에 녹이 슬고 기름때 같은 이물질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물이 졸졸 나오거나 꽉 막히게 되겠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 같은 기름 찌꺼기들이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하고 좁게 만드는 현상.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무호스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오래된 플라스틱관처럼 뻣뻣하고 약해지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기름 찌꺼기가 뭉쳐진 덩어리 플라크는 아주 약해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툭 하고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혈관에 상처가 났네. 빨리 막아야겠다 하고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굳게 만드는 성분들을 급히 보내서 상처 부위에 딱지를 만드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혈전, 우리말로는 피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피떡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만들어져서 가뜩이나 좁아져 있던 혈관을 완전히 꽉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이 일이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 관상동맥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근육이 피를 공급받지 못해 산소 부족으로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상황, 바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그래서 심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7가지 결정적 신호입니다. 내 몸에 해당하는 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 밤에 누우면 유독 숨이 가쁘다. 심장이 안 좋은데 왜 숨이 차지?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심장의 펌프질하는 힘, 즉 박출력이 약해지면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돌아와야 할 혈액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퇴근길 꽉 막힌 도로처럼 혈액순환에 심각한 정체가 생기는 거죠. 이때 정체된 혈액과 수분이 압력에 못 이겨 폐의 혈관 밖으로 스며 나오면서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니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일 공간이 부족해져 조금만 걸어도 헐떡거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낮보다는 밤에, 서 있을 때보다는 누웠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쏠려 있던 수분과 혈액이 밤에 잠자리에 눕는 순간 일제히 심장과 폐 쪽으로 확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나도 모르게 상체를 일으켜 베개에 기대앉아 숨을 고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푹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 만성 피로는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들고 하루 종일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 몸이 무겁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이 힘을 잃으니 온몸 구석구석의 세포들에게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배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몸 전체가 연료 부족 상태에 빠져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방전되고 마는 것이죠. 다른 증상과 함께 이유 없는 피로감이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두근거림.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동네 언덕을 오르는데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거나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진 심장이 부족해진 힘을 만회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뛰려고 과부하가 걸리면서 나타나는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왜 이렇게 나대지? 하고 느껴질 만큼 불규칙한 두근거림이 자주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네 번째 신호, 이유 없이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한 건 당연히 위장 문제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미세하게 붓기 시작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도 붓게 됩니다. 장이 부으면 소화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결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속이 더 부룩하고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심장 아랫부분의 신경이 바로 위에 있는 위장신경을 자극해서 급체한 것처럼 극심한 구역질이나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심근경색 통증을 급체로 오인하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차도가 없는 메스꺼움이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심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일어설 때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럼증. 보통 어지러우면 빈혈을 의심하거나 이비인후과를 먼저 찾으시죠. 하지만 빈혈 수치도 정상이고 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앉았다 일어설 때나 고개를 돌릴 때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럼증이 잦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힘차게 뿜어내지 못하니 우리 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뇌까지 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거죠. 여섯 번째 신호, 생전 처음 느껴보는 쥐어짜는 가슴 통증. 드디어 가장 직접적이고 무서운 신호입니다.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환자분들은 흔히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앉아있는 것 같다거나 가슴을 통째로 쥐어짜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통증은 몇 분 쉬면 가라앉는 협심증과 달리 30분 이상 지속되며 너무 고통스러워서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증상은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비상벨입니다.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절대로 직접 운전하거나 택시를 잡으려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엉뚱하게 왼쪽 어깨, 턱, 등이 아프다. 가슴이 아픈 건 알겠는데 왜 상관도 없는 턱이랑 어깨가 아프지? 하고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걸 바로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마치 오래된 전화 교환기 같아서 가끔 신호가 엉뚱한 곳으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 신호를 뇌가 마치 같은 신경 라인을 공유하는 왼쪽 어깨나 팔, 턱 등에서 오는 통증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갔는데 충치도 없고 정형외과에 갔는데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통증이 쉬어도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심장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심장이 보내는 7가지 신호들을 알아보니
조금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망가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이 신호들을 배우셨으니 이제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심장 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짱짱하게 만들어줄 황금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우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황금 비법. 식탁 위 나쁜 기름은 내보내고 착한 기름을 채우세요.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삼겹살의 비계, 버터, 과자에 들어있는 팜유 같은 포화지방은 우리 혈관에 찌꺼기를 쌓는 주범입니다. 반면에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견과류 호두, 아몬드, 아보카도, 그리고 들기름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착한 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변화를 줘보세요. 돼지고기 대신 고등어 한 토막을 굽고 나물을 무칠 때는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보세요. 입이 심심할 땐 과자 대신 호두 몇 달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당신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황금 비법, 몸속 청소부. 식이섬유를 매일 초대하세요.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해조류, 버섯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의 듬직한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이섬유는 끈끈한 스펀지처럼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몸에 해로운 노폐물에 착 달라붙어서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시켜줍니다.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식사 때마다 일부러라도 시금치나물, 깻잎, 버섯볶음 같은 채소 반찬을 한 가지씩 꼭 추가해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은 밥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후에 달콤한 믹스커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 반쪽이나 토마토 하나를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당신의 혈관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세 번째 황금 비법, 약보다 좋은 보약, 즐거운 걷기를 시작하세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무릎 아파서 운동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심장에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매일 꾸준히 즐겁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시간을 내어 햇살을 받으며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좋아하는 트로트를 들으면서 걸으면 더 즐겁겠죠? 아파트에 사신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에 한두 층이라도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TV 드라마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가 아껴주고 좋은 습관을 선물하면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는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 무조건 20분 산책하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작은 성공이 하나씩 쌓여 건강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빛나는 100세 시대를 만들어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과 행복한 내일을 저 박 선생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